현재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인기 아이돌 근황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의심 증세가 발현했을 시에는 의료시설 또는 코로나19 콜센터에 문의하고 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정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 관리반 의료진이 확진자 중증도를 4가지로 분류합니다. 중등도, 중증, 최중증 환자 등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의 치료 병상을 배정하여 신속하게 입원 치료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입원 환자 중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입소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입소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되며 증상 완화 시에는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퇴소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 환자 입원, 치료비, 의심 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국민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유명 아이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 NMB48의 멤버 시로마 미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돌 그룹 멤버 시로마 미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1997년생으로 올해 23살인 시로마 미루는 지난 2018년 방송된 프로듀스 48에 일본인 연습생으로 참가해 국내 K-팝 팬들에게도 친숙한 연예인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며 자택에서 자가격리로 자연치유를 지시받은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일본 아이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걸그룹 위니스카폴리스의 멤버인 히나타 히나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자택 요양을 지시받아 매일 격해지는 본인의 증상을 SNS에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히나타 히나는 실은 4일 전부터 고열이 계속 있었음이다. 미각도 후각도 없어졌지만 기침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음이다. 39.5도의 고열에 미각과 후각이 없고 두통, 눈의 충혈, 목이 아픔이다 라며 자신의 SNS에 증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통증에 괴로워서 잠도 자지 못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아직도 일본은 저 모양이냐? 언제쯤 국민을 국민 대접해줄까? 인기 연예인도 저렇게 방치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방치하는 거냐? 저 정도면 그냥 알고도 방치하는 거다. 알아서 자가치료하라는 거지. 저게 나라냐? 자가진단에 자가치료, 자가완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9도 이상이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병원도 못 가네. 한국 정부의 대처와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자국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현재 전세계는 물론 일본 내에서조차 올림픽 취소 여론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자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결정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고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을 발표한 것인데요. 니혼게이지아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자유, 감염 대책 양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동의 자유와 감염 대책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면서 수능 만점 받아 서울대학교 들어가겠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백신 접종 조건, 대중교통 이용 제한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 전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페페TV야, 설마 그래도 일본이 대책도 없이 올림픽 개최하겠다고 하겠냐? 그래도 무슨 대책이 있겠지. 네, 있긴 있습니다. 올림픽 방역 대책이라고 마련한 것이 코코아 앱입니다. 이 코코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자와 도쿄올림픽 입장 티켓, 이동 정보 기록을 연계한
위한 애플리케이션인데 감염자가 아니라는 증명서와 비자 등 정보를 관리하는 앱을 사용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앱을 통해 관광객들의 감염자 접촉 유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용 아이디를 만들어 비자 및 올림픽 티켓 번호, 얼굴 사진, 음성 인식 등 데이터를 앱에 등록하고 일본으로 들어올 때 입국 심사와 검역, 세관 절차에서 앱에 등록된 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서와 올림픽 티켓 정보 등을 확인받습니다. 만일 외국인 관광객이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발생했을 경우 통지를 받게 되고 일본 체류 중이나 귀국 후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따위 어플 하나로 코로나 막을 거였으면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놓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되 코로나에 걸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내놓은 방침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의 티켓은 일본에서 약 445만 장, 해외에서 100만 장 가까이 판매되었습니다. 동네 운동회도 취소되고 있는 마당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행사를 갖는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도가 낫기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조차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은 개뿔, 그 돈으로 코로나 치료 못 받는 자국민이나 구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일본에선 현재 병상이 점점 꽉 차면서 중국 우한처럼 코로나 병동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별도의 병동을 짓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그나마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도 일본의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시 한 병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암 환자 전용 병동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중증 환자도 역대 최대치로 일부 지역에선 병상 이용률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도쿄를 여행 장려를 위한 고토 캠페인에서 빼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에선 심지어 고토 캠페인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에는 총 3천억 엔, 우리 돈으로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을 코로나에 쏟아도 모자란 판에 고토 트래블 정책으로 경제라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구의회 의장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에서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 3당을 중심으로 전체 구의원 83%인 24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을 통해 베를린시 밑에 구의회가 소녀상 영구 존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일본의 입장 지금까지와 대처에 반하는 일이라며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현지 관계자에게 설명할 방침이다. 동상에 조속한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꽤 비판했지만 이 사건에서도 일본 정부는 청와대와 독일 정부에 대해 엄격하게 항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머니까 이웃나라의 불합리한 행위에 짜증이 나고 일본 정부의 믿음직스럽지 못한 행동에 분노를 느끼머니다. 일본도 베를린에 라이따이안 동상 설치를 요구한다는 같은 유치한 대응도 때와 장소, 상대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상대는 이론과 상식에 따라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머니다.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확고한 반론이 필요하머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위안부의 거짓말을 한국인 스스로 파헤친 반일 종족주의를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방사능은 넘쳐나고 코로나 걸려도 집에서 자연 치유나 하라고 하고 그 와중에 돈 욕심은 많아서 도쿄올림픽 개최하겠다고 고집이나 피우고
독일의 소녀상이 계속 영구 보존될 것으로 판결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솔직히 소녀상 그냥 덩그러니 있었으면 사람들이 잘 몰랐을 텐데 이번에 국제 외교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 없던 사람들도 소녀상이 뭐야? 뭔데 저렇게 일본에서 열등감이 폭발하는 거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 세계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일본은 다 생각이 있었네요. 앞으로도 소녀상 홍보 많이 해주세요. 돈도 안 줬는데 홍보까지 해주고.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한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죠, ITC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ITC가 관세법 제337조 위반 관련해서 특정 디지털 센서,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영상 장치와 그 구성 요소를 포함한 제품,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성 요소에 이미지 센서가 포함되는 개념인 거죠. 9월에 미국의 픽토스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술 특허 4건에 대해서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밀도 시모스 상보용 금속 산화 반도체 이미지 센서 그리고 이미지 처리용 칩온보드 패키지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혐의로 픽토스가 이제 제소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혐의 없음 종결이 기존에도 이런 특허 침해가 많았어요. OLED도 있었고 최근에 픽토스가 삼성전자 한국 본사랑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미주 법인 그리고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 있는 한국 그 삼성 반도체 미주 법인 같은 총 3곳에 대해서 이제 제소를 한 건데 뭐 그다지 뭐 실효성이 있는 제소는 아니다. 그래서 특허 좀 이런 특허 침해로 전문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가 만약에 뭐 시비를 걸었다 이러면 시시비비를 확실히 좀 따져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소니도 이미지 센서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점유율 측면만 보면 소니가 상당히 앞서죠. 근데 최근에 삼성이 많이 따라잡으면서 스마트폰 분야만 보면 거의 이제 삼성하고 소니가 동급 수준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납품업체들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될 수는 있어도 카톡을 꺼야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는 있어도 이런 특허 사냥꾼 측면에서는 삼성이 이제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화소도 지금 가장 높게 삼성이 납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지 뭐 실효성이 있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결정도 안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행정판사가 침해 여부에 대해서 예비 결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ITC가 미국 무역부가 최종 판단을 내놓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 10월 이죠. ITC로부터 OLED 특허 침해 의혹 관련 조사도 받았었어요. 근데 24일부로 사건 종결 통보를 받았고 이게 지난 9월에 아일랜드 특허 관리 전문 업체죠. MPE 이 솔라스 OLED라는 곳이 있습니다. MPE가 이제 특허 관리 전문 업체를 뜻하는 거고 이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 뭐 이번 달 중순에 솔라스 OLED가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소송 취하하겠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최종 종결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견은 뭐 이와 크게 다른 형태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간단히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도 데이터에 대해서 참고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건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서 화웨이의 그 미국 제재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그동안 꽤나 강세를 펼쳤던 부분이 있는데 삼성도 잘해줬지만 화웨이가 이번에 판매량이 완전히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 3분기
서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출하량이 250만 대로 찍혔어요. 이게 전년 대비 퍼센티지로 보면 58.7%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화웨이가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8.8% 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은 누구냐? 당연히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점유율 기준으로는 35.6%. 화웨이가 9%대 점유율이니까 9436. 한 4배 정도의 삼성전자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화웨이가 뭐 한순간 세계 1위도 판매량, 매출량 기준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차지하곤 했었는데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유럽은 삼성이 꽉 잡고 있죠. 애플이 이쪽에서 이제 28% 정도의 점유율로 2위를 하고 있고, 이제 샤오미가 화웨이의 빈자리를 적절하게 공략을 하면서 13% 정도, 한 370만 대, 삼성전자가 한 1000만 대 정도 팔았고, 그 애플이 한 820만 대 정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 추락은 뭐 돈 되는 라디오에서도 수차례 언급을 드리고 이미 예고됐고, 중간에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거든요. 제 채널에 동영상 옆에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 데이터들을 이나 이제 기업에 관한 의견 같은 걸 올려드리는데, 물론 멤버십 가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토론을 하죠. 뭐 기업 추천이나 이런 건 없지만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전체 공개로 화웨이랑 샤오미의 이런 출하량 관련 데이터도 올려드린 바가 있었어요. 예상치도 올려드린 바가 있었고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화웨이는 현재 미국의 각종 제재의 핵심 부품의 수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려면 부품 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품의 어떤 수급 자체가 불투명하다.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백도어 이슈가 있었죠. 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백도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걸 근거로 해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화웨이에 수출을 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제 미국의 절대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고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뜻이었고, 화웨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OS, 스마트폰 운영 체제라든지 안드로이드도 미국 거고, iOS는 물론 뭐 애플만 쓰니까요. 미국에서 자유롭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도 사실상 미국과 뜻을 같이 하죠. 왜냐면 이제 미국에 반하게 되면 TSMC도 미국을 선택했지만 그 미국의 반도체 기술들, 그 설계 기술, 장비, 뭐 시놉시스라든지 설계 쪽 툴, 예를 들면 EDA 같은 업체들, 설계 자동화 툴 업체라든지, 아니면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 업체라든지, 그리고 ASML도 미국 쪽의 의견에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만약에 나는 중국에 팔아야겠다, 미국 말 안 들겠다, 이렇게 가면 아예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강제적이다, 뭐 뻔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수급이 안 되는 거고요. SMIC라든지 지금 칭화윤희는 최근에 뭐 채무불이행 해가지고 디폴트 선언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고, YMTC도 그렇고 제대로 된 제품을 양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5G 통신 프로세서 그쪽도 당연히 미국의 의존도가 강하고요. 그래서 화웨이는 자신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율 하락, 출하량 폭락은 예상된 일이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두 번째 주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 주제로 하이닉스가 이번에 1A D램 양산 준비에 착수를 하고 있죠. 2000 반도체 공장에 EUV 라인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이천이죠. EUV 라인을 이제 구축하고 기존 설비들 있잖아요. 그거 이관하고 EUV 공정으로 이번엔 가기 때문에 신규 장비들 가고 있고 M14 팹에 대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M16에는 이제 신규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EUV 노광기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EUV 노광기가 사용된 웨이퍼가 M16, 14와 16에서 병행 생산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16에 그러니까 EUV 노광기가 들어가는 거고 팹 간에 그 연결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M14에서도 EUV를 적용한 D램이 생산이 되는 거죠. EUV 장치는 이제 M16에만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생산이 되고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크게 뭐